혹시 과거의 어떤 기억이 계속해서 지금의 나를 붙잡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려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아주 놀라운 기법, 바로 시간선 치료의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고 숨이 턱턱 막히거나 아니면 늘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고 있진 않으세요?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면 또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그런데도 몸은 계속 비명을 지른다면 그 답은 어쩌면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증상들은요, 우리 뇌가 과거의 아픈 상처를 마치 지금 당장 내 생존을 위협하는 실제 위험으로 착각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건 사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향해 던져진 감정인데, 우리 몸은 과거의 기억에 반응해서 지금 여기서 공황 상태를 일으키는 거죠. 한마디로 자율신경계의 조절 기능이 고장난 신경망의 오작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해결책이 바로 이 시간선 치료입니다. 이건 뭐 단순히 기억을 잊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무의식 아주 깊은 곳에 새겨진 고통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요. 흐트러진 신경계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굉장히 강력하고 정교한 방법입니다. 아니, 근데 대체 왜 과거의 그 작은 상처가 현재에 와서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트라우마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점점 더 커지는지 그 증폭되는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걸 게슈탈트 증폭 구조라고 불러요. 뭐냐면 처음 상처받았던 그 사건, 즉 최초 원인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뇌는 그 뒤로 비슷한 감정이 생길 때마다 이걸 전부 하나로 묶어버려요. 마치 컴퓨터에 관련 파일들을 한 폴더에 싹 다 집어넣는 것처럼요.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구르면서 점점 거대해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감정 덩어리가 어느 순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면 정말 별것도 아닌 작은 자극 하나에도 갑자기 온몸이 폭발하듯이 격렬한 신체적, 감정적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 하고 스스로를 탓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가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니까요. 자, 바로 이 질문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네 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 무의식은 비로소 치유를 허락하고요. 굳게 닫혀있던 방어 기제의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치유의 여정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치유의 첫 번째 핵심 기술은요, 바로 그 고통스러운 기억과 나 자신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파도에 그대로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저 멀리서 안전하게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는 거죠. 그 첫 단계는 분리입니다. 이 그림처럼 내 인생의 길, 즉 시간선 위로 내 영혼이 둥실 떠오르듯이 아주 높이 올라가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사건을 직접 겪는 당사자가 아니라 저 멀리서 그 장면을 그저 지켜보는 제3의 관찰자가 되는 거죠. 신기하게도 이것만으로도 우리 신경계는 즉각적으로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억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감각 통제판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억은 사실 시각, 청각, 촉각 같은 여러 감각 요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이 통제판을 이용해서 기억이라는 영화의 감독이 되어 장면을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너무 무겁게 나를 짓누르는 기억은 슬라이더를 밀어서 저 멀리로 보내버리고요. 끔찍할 정도로 생생한 컬러의 기억은 그냥 흑백 필름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만약 교통사고 후에 누군가와 싸웠던 기억 때문에 가슴이 계속 뛴다면 그 상대방 목소리를 좀 우스꽝스럽게 변조하거나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더 이상 무섭지 않게 편집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기억이 가지고 있던 감정적인 힘, 신체적인 힘이 극적으로 약해져요. 자, 이제 기억의 힘을 좀 약화시켰다면 그 고통의 뿌리를 찾아내서 상처를 아주 귀중한 지혜로 바꾸는 연금술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구적인 치유를 위해서는요, 지금 당장 내가 억울하고 힘든 감정이나 증상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눈덩이를 처음 만들었던 최초의 사건,
즉 최초 원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슬라이르처럼 시간선을 타고 과거로 날아가서 그 첫 번째 균열이 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계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과거의 그 상처 속에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내렸던 자기 파괴적인 믿음, 그러니까 제한적 결정을 찾아내는 겁니다. 나는 원래 몸이 약해라던가 나는 절대 나아질 수 없어 같은 믿음들이 사실 치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거든요. 이 잘못된 신념을 찾아서 파괴해야만 우리 뇌가 비로소 치유를 위한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정말 연금술과도 같아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과거 사건에 얽혀있던 그 무겁고 요독한 감정의 찌꺼기들은 과감하게 흘려보내서 버리고요. 오직 나를 보호하고 성장시켜줄 순수한 지혜라는 황금만을 추출해서 보존하는 겁니다. 핵심은 감정과 교훈을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강하고 힘을 주는 교훈이라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이 표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는 식의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고 보호하겠다는 긍정적인 다짐으로 바꾸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사과를 바라는 대신 내 감정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이 지혜를 바탕으로 미래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는 약속. 이것이 바로 연금술의 결과물입니다. 시간선 치료가 정말 대단한 게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한번 보시죠.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처럼 다가올 일 때문에 불안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시간선을 따라 미래로 이동합니다. 근데 불안한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일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고 1시간이 지난 편안하고 안도하는 시점, 바로 미래 안전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전하고 평온한 미래의 시점에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현재의 나를 돌아보는 거죠. 아, 저렇게 걱정했지만 결국 아주 잘 해냈구나 하는 그 안도감과 성공의 감각을 느끼는 겁니다. 이 경험은 마치 성공이 이미 일어난 기억처럼 우리 뇌에 각인돼서 실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놀라울 정도로 안정시켜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뇌에서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엄청난 치유의 연쇄 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정말 인상적이죠. 맨 처음에 있던 상처, 즉 최초 원인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그 뒤로 줄줄이 쌓여있던 수년간의 비슷한 고통의 기억들이 연쇄적으로 와르르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수년간 나를 괴롭혔던 그 감정의 덩어리들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정말 후련하고 만족스러운 순간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왼쪽은 치료 전, 과거의 고통 때문에 혼란스럽게 스파크를 일으키는 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치료 후,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다시 연결된 신경망의 모습이죠. 혼돈에서 질서로, 고통에서 평온으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 단계입니다. 유도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한번 의도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 당신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바로 그 기억을요. 정말 놀랍게도 기억은 남아있는데 더 이상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나 몸이 굳는 것 같은 신체적 감정적 반응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기억이 고통을 일으키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과거의 짐은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뇌는 더 이상 그 상처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의 시간선은 미래를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저 시간선 너머에서 가져오고 싶은 당신의 미래는 과연 어떤 빛나는 색깔을 하고 있나요?